부동산 값의 폭등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전세도 원인입니다. 저도 지금 월세로 가고 있어요. DSR을 완화시켜 준다는 거거든요. 집주인이 그냥 세입자한테 주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파산하는 거예요. 박사님, 최근에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전세제도가 폐지돼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만약에 전세제도가 없어진다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전세제도는 정부에서 만든 제도가 아니라 관행이에요, 관행. 네. 관행인데 얼마 전에 이제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전세 제도를 없애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봤어요. 전세 제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법으로 네. 앞으로 전세를 사는 사람은 징역 몇 년에 처한다,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법률로 정하면 전세가 없어지겠죠. 네.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세는 네.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 우리가 살아온 관행이기 때문에 없앨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부동산 값의 폭등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전세도 원인이에요. 무이자로 돈 빌리지는 거잖아요, 전세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집값이 10억이다 그러면 5억을 빌리면 5억만 있으면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입자가 5억 또 사는 사람도 5억만 내면 되잖아요, 전세 네. 끼고. 네. 그러니까 둘 다 공동소유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네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집값이 오르면 네. 세입자는 5억 그대로인데 네. 집 소유자는 20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유자는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요, 제가 아는 손톱 네일하는 동생이 있는데 네. 요번에 이사를 가려고 했어요. 근데 얘가 갖고 있는 돈이 한 2억 정도인데 전세를 가려면 한 은행에서 한 2억 정도를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이자가 너무 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결국에는 월세를 선택을 한 거예요. 네. 왜냐면 월세 내는 그 돈이나 은행에서 대출받는 그 이자나 이게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상이 맞죠? 맞아요. 바로 지금 그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네. 전세가 월세로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바로 이거죠. 그런 현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세를 없애라 마라 이런 게 아니고 전세는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스스로가 월세로 네. 가게끔 네, 만들어요. 자연스럽게 네. 저도 지금 월세로 가고 있잖아요. 네. 네. 장기적으로 전세는 월세로 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당분간 전세는 없어요? 없어지진 않아요. 네. 당분간은. 왜냐하면 전세처럼 좋은 그 관행이 어디 있어요. 이죠. 집 사는데 엄청나게 편한 거죠. 네. 네. 무이자로 대출 받는 거 아니에요. 네. 임차인한테 살게 해주고 네.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전세도가 바로 없어지진 않지만 조금 전에 김혜영 씨가 말한 그런 이유 때문에 월세로. 전세가 월세로 서서히 바뀌는 네, 거예요. 지금 제 주변에 그렇게 월세로 간 친구가 한 2명 정도 있어요. 네. 그래서 박사님 말씀대로 그냥 정부에서 아예 없애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시장에서 그냥 그렇죠.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냥 월세로 또 가고 이러다 보면 전세 비중이 줄고 네. 그러다가 또 완만하게 이제 없어질 수도 있다. 네, 시장 기능에서 되는 거예요. 그쵸. 그게 뭐 전부 없애고 네. 말고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 기능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네. 박사님 요즘에 뭐 전세 사기다, 깡통 전세다, 역전세다 이런 것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깡통 전세가 있고 역전세가 있는데 깡통 전세는 뭐 집값보다 전세값이 더 높은 거니까 네. 말 그대로 그 빈 깡통이 되는 거죠, 집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냥 깡통이요? 세입자한테 주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아. 경매 넘어가고 네. 집주인은 한 번도 못 가지고. 네. 근데 역전세는 전세값이 떨어져 가지고 돌려줄 돈이 부족한 거예요. 네. 지금 전세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특히 2년 전에 이제 전세를 계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재계약하려고 하니까 전세값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소유자들이 소유자가 전세금을 돌려줘야 돼요. 그걸 역전세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 돌려줄 돈이 없잖아요.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돌려줄 돈이 없으니까 정부에서는 전세금을 돌려줄 돈을 네. 더 빌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DSR을 완화시켜 준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대출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안 돼요? 예. 네. 근데 DSR 그 DSR은 무슨 뜻이에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건데 네. 이걸 좀 완화시켜 주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받아서 차액 부분을 세입자한테 돌려줘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네. 대출로 해결하겠다는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가계부채가 굉장히 위험해요. 네. IMF에서 뭐 세계 1위로 뭐 경고도 하고 그랬어요. 네.
가계대출을 더 이상 늘리면 안 된다. 그런데 역전세로 인해서 정부가 임대인한테 대출을 해준다. 그럼 가계부채를 또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럼 IMF가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대출을 증가시키는 것은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이런 제도는 시행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집주인이 네. 집을 팔아서 세입자한테 줘야지 대출을 해서 또 준다. 그건 안 그럼 집주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앞으로 집값은 오를 거야. 음. 대출을 또 정부에서 풀어가지고 네.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또 오르겠지. 음. 그리고 이제 이자 내면서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3년, 4년, 5년 되면 이자만 내다가 안 오르네? 새롭게 파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집을 팔아서 상환했으면 되는데 네. 대출을 받아서 상환했기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집주인도.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전세 만기가 되면은 큰일이다. 역전세가 많이 생기거든요. 예, 예, 예. 그 아까 말한 것처럼 DSR로 완화시켜가지고 뭐 꿔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전세 들어갈 때 집주인이 DSR로 전세 대출을 더 받은 데를 들어가고 싶겠어요? 전세 입자가? 미쳤어요? 아니, 절대 안 그러죠. 아니 안 미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가고 싶지가 않겠죠. 대출을 더 받았는데. 안 미쳐. 네. 박사님 저는요 평생 주식을 해갖고 돈을 너무 많이 잃었어요. 지금도 주식에 몸담고 있는데 잘했네요. 아니 점을 보면 주식하지 말래. 근데 그 종잣돈이 또 남아있어. 아. 그거 또 스타트를 해갖고 그게 또 5천만 원 정도를 또 넣어. 그럼 처음에는 재미를 봐요. 근데 그게 이제 반토막 이제 정말 한 2%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주식을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주택을 좀 봐야 되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식은 예유자금으로 하는 거예요. 예유자금. 예유자금 있어도 되고 써도 되고 그 근데 자금. 우리 직업이 불안정하니까 왜냐면 저희는 오늘만 일하지 내일 없어질 수 있어요. 연예인들은. 우린 일용직이에요. 직업이. 그러니까 뭔가 계속 불안하죠.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전 여지껏 주식해갖고 정말 집 몇 채 날렸어요. 그 1억 만드는 법을 가장 쉬운 거 가르쳐 드릴까요? 예. 1억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1억을 어떻게 만들어요? 1억을 날렸는데 1억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요? 2억 원어치 주식을 사요. 그러면 6개월이나 1년 지나면 1억이 돼요. 반토막. 그러니까 1억 만드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2억까지 주식을 사면은 그거 6개월이나 1년 지나면 1억이 돼요. 굉장히 그만큼 주식은 변동성이 심해요. 네. 근데 부동산은 변동성이 심하지가 않아요. 주식은 30%, 40% 떨어지는 게 한 달 만에도 나타나고 두 달 만에도 나타나요. 열흘 만에도 나타나요. 열흘 만에 나타나요. 예. 근데 부동산은 네. 부동산이 30% 떨어졌다. 그럼 10년, 15년 만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 하는 거예요. 30, 40% 떨어지는 거는. 그만큼 변동성이 없어요, 부동산은. 근데 주식은 변동성이 아주 심해요. 그래서 뭐 하루에도 몇 번 요동치고 또 한 달 만에 뭐 반값 되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은 그런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부동산은 아주 불경기가 와야 뭐 반값으로 될까 말까 이렇게 되는데 주식이 한 번 떨어지면 뭐 50% 떨어지잖아요. 네.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다. 그럼 50% 떨어지면 5억이 되잖아요. 네. 5억이 10억 되려면 50%만 올라서는 안 되죠. 5억 가지고 예, 100% 올라요. 50% 오르면 7억 5천 분이 안 돼요. 예. 100% 올라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한 번 떨어지면 회복이 굉장히 힘들어요, 주식은. 그렇더라고요. 거의 10분의 1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아니라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부동산은 안 없어져요. 그렇죠. 안 없어지죠. 변동성이 장기적으로 10년, 15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손해보는 사람은 없어요. 장기 갖고 있으면. 10년 이상 갖고 있으면 부동산으로 손해보는 사람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부동산은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올랐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하면서 자꾸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용처럼. 이게 올라가요. 네. 근데 앞으로는 뭐 일본을 자꾸 예를 들어서 안 됐지만 일본 가뜩이나 지진 때문에 불쌍해 죽겠는데 일본을 예를 들어 안 되겠지만은 이제 앞으로 인구도 줄고 고령화되고 하면은 이 폭이 점점점 전에는 최고 가격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자꾸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 폭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좀 줄어든. 그래서 부동산은 원래 사용하는 거지 투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 집을 가지고 어떻게 투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투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말도 있잖아요. 부동산은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곳이다. 처음에 사는 거는 바잉을 말하는 거죠. 바잉. 네. 네. 사는 것은 리빙을 말하는 거예요. 리빙. 네. 영어 그 정도는 알아들어요. 예.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지금 제가 스펠까지 이야기하려고 아니, 저도 배울 만큼 배웠어요. 저는 배운 걸 모르기 때문에 네, 네. 옛날에 같이 안 있어가지고 배운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네. 아파트가 이 재건축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네. 과거에는 5층짜리 집을 지어서 뭐 10층, 15층 지니까 이익이 남으니까 소유자들한테 네. 많은 이득이 됐죠. 네. 근데 지금 만일에 30층짜리 집을 보충화 시키려면 네. 30층 그대로 지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70층 지어야지. 2배 이상 지어야 네. 소유자들이 큰 부담 안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같은 평수를. 그렇죠. 그러면 30층짜리 아파트를 60층 지어야 되고 네. 근데 용적률이 안 받쳐주면 지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최근에 한강변에 용적률을 올려줘서 50층 이상 60층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60층을 지어놨다. 그럼 또 한 3, 40년 지나서 재건축할 때 어떻게 돼요? 120층 지어야 돼요. 맞습니다. 60층 도로 지면은 네. 소유자들이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아파트는 장기적으로 우리 생애에는 몰라요. 우리 생은 끝났어요? 우리 생애는 모르고 장기적으로 앞으로 보면 네. 네. 아파트는 슬럼화 될 수밖에 없어요. 네. 토지는 수명이 없어요. 토지는. 근데 건물은 수명이 있죠. 건물은 수명이 있죠. 예, 예. 언젠가는 쓰러진단 말이죠. 재개발, 재건축 안 하면, 네. 리모델링 안 하면은. 네. 60층짜리 집을 지어놨잖아요. 네. 30년, 40년, 50년 되는데 리모델링 한다고 집집마다 10억씩 내세요. 못 낼 거. 재건축 한다고 20억씩 네. 내세요. 못 내요. 못 내잖아요. 네. 물론 정부에서 60층짜리를 120층, 150층 만들어주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 하나님하고 만나요.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근데 지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는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음. 아파트는 고층화 시키면 시킬수록 나중에 슬럼화 될 수밖에 없어요. 100년 후에 살아있을 거예요? 아니요. 그때 되면 볼 수 있겠죠. 살아있고 싶어요. 아파트 살아있으면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못 보고 네. 우리 세대는 아파트 값이 아직도 폭등을 하고 있는 네. 거죠. 우리 박사님께서 전반적인 현재 지금 부동산 시장의 현황부터 그 미래의 그런 예측까지 다 한 번에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저희가 속이 시원하네요. 속이 다 시원하네요. 네. 정말. 네.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메이크업은 제가 해드릴게요.